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랜만에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25일 5일장이 열린 함안군을 다녀왔습니다.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본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해 지역 대학들은 인재대의 최종 선정을 지지하며 공동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25일 오전 8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철강회사 공장 안에 있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일본 대마도에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5일장이 열린 전통시장에는 명절 준비에 나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는 활기가 넘쳤지만 상인들은 마냥 웃을 수 없었는데요. 차례상 간소화와 고물가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장이 열린 함안의 한 전통시장.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전 등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은 물건을 꼼꼼히 살펴본 뒤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대형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후한 인심까지 더해져 전통시장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려고 맛있는 거 많이 사러 왔지. 장보러 다니니 기분이 너무 좋네. 저렴하기도 하고. 모처럼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손님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명절 고향을 찾는 가족이 줄고 차례를 지내지 않거나 간소화하게 되면서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차례상에 오르는 생선과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일부 가게는 매출이 반토막입니다. 상인들이 명절 특수가 옛말이 됐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분위기는 여행들 많이 가시는 것 같아갖고 여행 분위기로 많이 사시는 것 같고 어디 놀러 갈래요? 펜션 갈래요? 그런 분위기고 지금 이게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요. 불황 속의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은 전통시장. 하지만 기대만큼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본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물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예비 지정 대학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김해 지역 대학들은 인재대의 최종 선정을 지지하며 공동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우선 전국적으로 글로컬 대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글로컬 대학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 즉 한마디로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인데요. 올해 처음 시행됐고요.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무려 1,000억 원의 예산을 각 대학에 지원합니다. 먼저 올해는 1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요. 지난 6월 본 지정에 앞서 15개 예비 지정대학이 발표됐는데 경남에선 인제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네, 일단 경남에선 예비 지정이 2곳이 선정됐는데요. 김해 지역 대학들이 인제대의 최종 선정을 지지했군요. 그렇습니다. 25일 대대적인 지지를 밝혔는데요. 그 자리에는 인제대와 가야대, 김해대 총학생회는 물론 학교 관계자와 김해시도 참여해서 인제대 선정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성장하고 대학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지지는 인제대가 내세운 계획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제대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김해의 모든 공간을 교육과 산업 생태계로 활용하는 올시티 캠퍼스입니다.
공동재단도 만들고 기숙형 복합학업센터도 지어 교육부터 취업,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게 되는데요. 대학과 청년들을 위한 막대한 예산, 체계적인 지원이 한 대학이 아닌 지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뜻이 모였습니다. 각 대학 학생회는 지난 9월 초부터 함께 논의하고 연합체육대회를 여는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작은 규모도 아닌데다가 대학이나 지역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최종 발표는 언제 나는 거죠?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예비 지정 15개 대학의 실행 계획서를 접수하고요. 심사를 통해 10월 말 최종 글로컬 대학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내부의 구조나 학제 개편, 대학 간 통합이나 융합, 나아가 지역 성장 견인 등이 평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권역별로 최소 한 곳 이상 배분하는 등의 나누기는 없다고 못을 박은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과연 경남이 이 기회를 낚아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글로컬 대학 본지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있지만 모르는 게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귀농과 기여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해주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분위기와 일하는 방식 등을 미리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당진의 한 배농가. 익지 않은 배는 놔두고 잘 익은 배는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시골 언니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입니다. 충남 당진과 충북 옥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귀농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에서는 12명이 11일간 농사와 지역에서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농촌 생활을 하며 수확 방법 등을 배웁니다. 농부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같이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여성분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도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부터 농촌마을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숙소를 제공받으며 최대 6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하며 농사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농촌에서 굉장히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귀농을 결정한 참가자는 3명에 달합니다. 그중 직접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박향주 씨는 글과 말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의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를 직접 만나고 농산물을 맛보고 이러면서 이 농촌을 바라보니까 그 가치가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해 듣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내 재능이든 아니면 진짜 농사에 관련된 거든 경험해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당진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은 만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귀농 기촌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다하겠습니다. 귀농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귀농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체험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기관은 수면마취 같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알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많은 논란과 논의 끝에 법 시행은 됐지만 아직까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붕괴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수술 영상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CCTV 영상 보관 기간 30일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대와 우려 속에 본격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5일) 오전 8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한 철강 회사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공장 500여 제곱미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 리튬이온 배터리 약 4,000개를 태우고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무인 방수 차량 등 장비 30대를 동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일본 대마도에 핵 폐기장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구 위원장들은 2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대마도 핵 폐기장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이어 부산 거제에서 보이는 대마도의 핵 폐기물 연구 매립장 건설까지 일본의 행태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핵 테러, 제2의 태평양 침략 전쟁을 도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경남과 부산, 울산 시도지사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25일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직접 송편을 포장하고 지역 내 저소득 500세대에게 송편을 전달했습니다. 81개 봉사단체가 모인 창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무료급식과 김장 나눔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한국예총 경남연합회 경남예총이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먼저 일부 기념식에서는 경남예총의 추진경과 발표와 경남청년예술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경남청년예술단과 출향청년예술인 소프라노 김승아와 한예린, 바리톤 강동원, 청년연예예술인 유민지와 정민찬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경남도 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조례 한 발의는 꼴찌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시군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거제 경실련은 경남도 의회의 의정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7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64명이 있는 경남도 의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을 97건을 내 1명이 발의한 평균 조례안이 1.52건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면 전체 의원 가운데 1년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0%가 넘는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최하위인 강원특별자치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같은 기간 18개 시군의회에서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 16.7%인 45명이었습니다. 도민들에게 활짝 열린 경남도지사 관사에 그동안 10만 명 가까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15일 개방한 도지사 관사에 약 1년 만인 지난 20일 기준 방문객이 9만 6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지사 관사는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가루속길에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뿐만 아니라 주말 음악회,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 문화시설입니다.